다혜야, 답장 좀 해. 어? 유나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개뿔? 너 왜 내 결혼식 못 오는데? 어? 친구도 없는 너한테 내가 넓은 아량으로 내 호화로운 결혼식에 초대해준 건데 그렇게 청첩장 받아놓고 못 오는 게 무슨 경우냐고 묻잖아. 아, 그날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결혼식인데 당연히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베프인 거지. 베프라니? 누가? 너랑 나지 누구야? 대학교 때 일 벌써 잊었어? 아싸라서 맨날 혼자 찌질하게 다니는 너한테 극강의 인싸인 내가 말도 걸어주고 친구도 되어줬잖아. 넌 그냥 너를 띄워줄 들러리 같은 애가 필요했을 뿐인 거잖아. 그게 무슨 베프야? 그리고 내 베프는 유주야. 유주라니? 설마 그 완전 찐따 같은 부모도 없는 그 거짓말하는 거야? 내 절친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아줄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뭐 됐어. 그래서 본론을 말하자면 너한테 축사 좀 부탁하려고 하거든? 뭐? 아, 그리고 너 피아노도 칠 줄 안다고 그랬지? 연주도 좀 해줘. 아니, 못 간다니까? 절친 부탁인데 스케줄 조정 좀 해봐. 결혼식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 걸 부탁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든 해보라고. 그날은 절대 못 빼는 일이 있어서 안 돼. 뭐? 내 결혼식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래, 맞아. 뭔데? 말해봐 그럼. 직장 상사 결혼식. 뭐? 고작 회사 사람 결혼식보다 당연히 내가 더 우선 아니야? 내가 신세진 사람 결혼식을 우선하는 게 상식 아닌가 싶은데? 너 대학교 다니면서 나한테 신세 엄청 졌잖아. 되도 않는 잘난 척에 맞장구 쳐준 기억밖에 없어. 뭐? 그리고 청첩장을 나한테 준 것도 다들 결혼식 안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인원수 채우려고 나한테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아니 찔리나 봐? 그래놓고 뭐 베프? 웃기지 마. 하여튼 결혼은 축하해.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김다혜 씨 카톡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석이라고 합니다. 다혜 씨 친구 유나 약혼자예요. 다혜 씨 연락처는 유나 핸드폰 보고 알아냈고요. 아, 근데 저한테 무슨 일로 연락하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결혼식에 안 오신다고 하신 거죠? 네? 친한 친구라면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나가 울더라고요. 평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 베프가 축하해줬으면 해서 초대했는데 갑자기 안 온다고 그랬다면서요. 아, 근데 저는 반드시 가야 할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한 거예요. 애초에 그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혼 사실을 거의 3달도 더 전에 미리 알려주고 축사랑 연주를 부탁했는데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갑자기 못 간다고 연락을 한다뇨. 저한테 난데없이 모바일 청첩장만 툭 온 게 고작 일주일 전 얘긴데요? 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모바일 청첩장만 툭 보내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못 간다고 답장을 했더니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축사랑 연주해달라는 것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물론 저는 못한다고 답장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예요. 저는 청첩장이 오기 전까지 유나가 결혼하는지도 몰랐다고요. 아니, 절친이라면서요. 아, 대학교 졸업한 지도 7년이나 지났는데 졸업한 후로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상대를 절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사이가 안 좋았던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게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요. 유나 쪽 하객들 중에 특히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안 온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요? 거의 9할은 안 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9할이나요? 그럼 그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그쪽은 아무런 의문도 안 가진 채로 저한테 연락한 건가요? 유나가 말하길 제일 친했던 다혜 씨가 배신한 걸지도 모른다고 하길래. 배신이라니요? 아, 그게 대학교 시절에 남자 한 명을 두고 싸웠던 적이 있는데 결국 그 남자가 유나를 선택했고, 물론 나중에 다혜 씨랑 화해하긴 했지만 잠깐 서로 대면대면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일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제 입장에서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재구성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그럼 대학생 때 유나와는 어떤 관계셨나요? 그건 직접 알아보든가 하시죠. 일면식도 없는 분한테 제가 주절주절 말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야, 민다혜, 너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뭔데?
나 파혼당했다고. 네가 먼지 탄 거 맞지? 근데 내가 뭐 딱히 한 건 없는데? 그럼 나 왜 파혼당한 거냐고. 네 이름 언급하는 거 보니까 분명 너랑 관계가 있는 게 맞구만 뭘. 그거 경석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더라고. 왜? 갑자기 연락해서 왜 결혼식 안 오냐고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 사정을 설명하고 너랑 절친은커녕 친하게 지낸 적도 없다고 말해주고 나머지는 직접 알아보든 하라고 한 게 다야. 아니 잠깐만, 뭐야 그게? 살짝 거짓말 쳐줘도 되는 거잖아. 우리 친구잖아. 유나야, 내 주변에 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애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 뭐? 내가 알고 있는 한 내 절친인 유주랑 그리고 내 여동생, 대학교 동기 2명에 선배, 후배, 그리고 나 다 합쳐서 7명이네. 다들 너한테 한 번씩 남친 뺏긴 사람들이야. 어쩌면 양다리에 3다리까지 있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게 인기 많은 여자의 여윤에 뭐네 하는 소리까지 하고 다녔지? 이번에 그렇게 파혼당한 거 보니까 사회 나가서도 성격 못 고치고 그 짓거리 하고 다녔나봐? 아니,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잘못이야? 게다가 남자들도 다 나를 가만 안 둔다니까? 너 뭐 가정교육도 못 받고 자랐어? 뭐?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한테 손을 대고 이미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또 다른 남자랑도 사귀고 심지어 그게 남들한테 피해 주는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인간성이 아예 없는 수준이야 너는. 아니, 파혼당해도 싸. 이왕 그렇게 된 거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일을 반성하는 기회 삼았으면 좋겠네. 그럼 안녕. 며칠 후에 약혼자였던 경석 씨에게 카톡으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눈 후에 유나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고 심지어 현재도 불륜을 하고 있던 증거까지 나오더랍니다. 무려 3달이었다고. 경석 씨는 유나는 물론이고 불륜 상대들한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고 파혼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결혼식과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도 들었는데 꽤나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다 합쳐서 9천만 원이나 들었고 유나는 결국 위자료까지 합쳐서 1억은 가볍게 넘는 돈을 청구당해 빚지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빵집에서 받은 식빵 테두리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는 유나의 모습을 친구가 봤다고 합니다. 준민아, 오늘 네 집에 놀러 가도 돼? 놀러와. 내일 쉬는 날이니까 자고 갈래? 자고 갈래. 저녁이랑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장 봐서 갈게. 지금 하던 일 끝나면 바로 갈 거야. 그럼 이따 봐. 자기야, 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뭔데? 우리 같이 살아볼래? 아니, 우리 사귄 지도 이제 3년이 넘었잖아. 그리고 매주 3일 정도는 우리 집이나 너네 집에서 같이 보내고 있고 그동안에 한쪽 집은 월세만 나가고 있잖아. 이럴 거면 차라리 같이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니까 동거하자는 말이야? 나나 네가 어느 한쪽 집으로 가자고? 아니 뭐 좀 그러면 둘 다 출퇴근하기 편한 곳에 집을 찾아서 거기로 이사가서 살아도 괜찮고.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해? 동거하자는 거 보면 넌 그 다음 단계도 생각하고 있단 소리야? 다음 단계라니? 결혼 말하는 거야? 결혼 말이야. 넌 아직 28살이지만 나는 이제 31살이고 이 타이밍에 동거하자는 거 보면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물론 나는 결혼도 고려하고 있어. 그리고 애초에 자기랑 사귀기 시작한 시점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 만약 동거해보고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으면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미안해, 약간 프로포즈처럼 돼버렸네. 너랑 결혼이라. 뭐 결혼 자체는 상관없는데 너 연봉 얼마야? 지금 연봉 얼마나 받아? 대충 얼마인지 말해봐. 연봉? 지금은 한 5천에서 6천 정도? 세월호 치면 더 주긴 하지만. 그렇게 낮아? 낮은 거야? 상상 이상으로 낮네. 아니, 내 대학 동기는 연봉 8천이라던데? 대기업 다니고 있고. 그건 뭐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차가 달라서 차이 나는 거 아닐까? 난 취업한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5, 6천은 너무하지. 만약 동거나 결혼을 생각한다면 최소 1억은 벌어야지. 그렇게 적게 벌어서 어떻게 같이 살아? 그렇게 적게 버는 것 같지는 않은데. 생활하는데 문제도 없을 거고 연봉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 아니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연봉이 많아야 된다고. 고작 5천 가지고는 결혼 못 해주겠어. 만약 지금 당장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면 이직이라도 해. 연봉 1억 주는 곳으로. 이직이라니 그건 어렵지. 들어가자마자 1억씩 주는 곳이 어딨어. 찾으면 있을 거야. 열심히 찾아봐.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 왜 돈 얘기만 하는 건데? 나는 설령 자기가 빈털털이라고 해도 자기를 좋아하니까 결혼할 수 있는데 자기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은 뭐였는데? 아니, 네가 싫다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돈이 든단 말이야. 지금 네 연봉 가지고는 불안해. 나도 이제 30이 넘었고 아기까지 낳을 거 생각하면 지금 당장 결혼한다고 쳐도 1억은 벌어야 돼.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연봉을 2배로 올리거나 이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나도 여러모로 사정이 있고. 그럼 뭔데?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싫어? 나는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봐?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자기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솔직히 돈 얘기밖에 안 하고 좀 실망이야. 실망한 건 나거든? 좋은 회사 다니길래 잘 버는 줄 알았는데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 그냥 헤어져. 처음부터 돈만 생각한 거구나. 그래, 그럼 헤어지자. 나도 너처럼 돈만 생각하는 여자는 싫어. 너 같은 놈은 나도 싫거든? 2번 다시 아는 척하지 마.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줄 알아. 잘 지내고 연락하지 마, 이제. 준민아, 오랜만. 잘 지내고 있어? 응? 누구야? 무슨 소리야, 나라고. 수지, 전 여친을 벌써 잊었어? 아, 뭐야. 순간 누군가 했네. 갑자기 뭔데? 딱히 특별한 용건은 없지만 혹시 새 여자친구 생겼나 싶어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참고로 나는 작년에 새 남친 생겼어. 50대 아저씨긴 한데 연봉이 8천이래. 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1억씩 버는 남자 만나기는 힘들어도 너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자야. 그래? 잘 됐네. 역시 나랑 사귀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나랑 너는 처음부터 안 맞았던 거야. 아, 그래. 알겠어. 어차피 너는 아직도 여자친구 없지? 왜 그런 건지 알려줄까? 연봉이 너무 낮아서 그래. 그따위로 살면 진짜 결혼 못한다?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연봉 올릴 생각부터 하라고. 나 지금 연봉 1억 2천인데? 뭐? 넌 아직도 내가 연봉 5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본데 난 지금 1억 2천 번다고. 전에 말했잖아. 앞으로 연봉 올라갈 거라고. 웃기지 마. 무슨 1억 2천 같은 소리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버는데? 거짓말 같으면 믿지 말든가. 그때 다니던 회사는 퇴사하고 본가 사업을 이어받았거든. 본가 사업? 너네 집에서 뭐 하는데? 내가 말 안 했나?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톡톡 중공업이거든. 알아? 톡톡 중공업? 아니, 그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긴 해? 엄청 유명한 대기업이잖아. 뭐야, 너 그 회사 아들이었어?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맞아. 4년 전에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톡톡 중공업으로 이직했어. 지금은 현재 사장으로 있는 아버지 밑에서 경영 공부하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성과도 내고 있어. 왜 처음부터 그 회사를 안 들어갔던 거야? 처음부터 그랬으면 지금 더 벌고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회사 이어받으려면 동정업계에서 몇 년간 일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 아무도 나를 특별 대우해주지 않는 곳에서 밑바닥부터 경험해보라고 하셨거든. 전에 다니던 회사는 내 실력만으로 들어간 곳이야. 아니, 그럼 왜 그걸 5년 전에 말해주지 않았던 거야? 그때 말해줬다면 나도 바로 결혼하자고 했을 텐데. 아니, 그때는 아직 정식으로 회사를 이어받기로 했던 단계도 아닌데 내가 톡톡 중공업 사장 아들이야 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잖아. 물론 지금도 아직 공부 중인 단계라서 뭐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 그랬던 거구나. 그래, 합격! 뭐? 드디어 나랑 급이 맞는 남자가 됐네? 너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지금이라면 결혼해도 될 것 같아. 지금 당장 결혼하자. 뭔 소리야. 난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 응? 왜? 사양할 필요 없어. 나랑 결혼하려고 노력 많이 했네? 멋지다, 멋져. 상으로 결혼해줄게. 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다고. 딱히 너랑 결혼하려고 열심히 해온 것도 아니고 애초에 사람을 연봉이랑 지위만 보고 태도를 바꾸는 여자는 진심으로 싫어. 나도 진짜 천박해 그거. 뭐? 천박하다니. 나랑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프로포즈는 네가 했잖아. 5년 전 얘기지. 심지어 네가 내 당시 연봉을 듣고 거절했잖아.
너는 나랑 함께한 날들과 추억보다는 돈을 선택했어. 그래놓고 어딜 잘났다고 결혼해주겠네 만에 떠들어? 전혀 좋지도 않고 역겹기만 하거든? 아니 그때는 네가 잘 사는지도 몰랐다니까?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하긴 했지만 다 너를 위해서 했단 말이야. 어차피 아직 새 여친도 없을 텐데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진심으로 싫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난 너랑 결혼 못해. 난 이미 2년 전에 결혼했거든. 뭐? 너 결혼했어? 내년 4월에는 아기도 태어날 거야. 참고로 둘째야. 진짜로? 네가 나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을 리가 없다고. 정신 차려. 지금 와이프는 나랑 동갑이고 돈보다는 내 성격과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예쁘고 착하고 정말 더할 나위 없어. 그건 바람이지. 나는 네가 좋은 남자가 되는 걸 몇 년씩이나 기다려줬는데 나를 버리고 결혼을 하다니? 기다리긴 무슨. 아까는 뭐 연봉 8천이 남자친구도 있다면서. 그딴 아저씨랑은 헤어지면 그만이야. 그니까 나랑 결혼하자.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준다니까? 오히려 너랑 결혼하는 게 더 후회될 것 같은데? 하여튼 헛된 꿈 꾸지 말고 포기해. 너랑 나는 안 어울려. 나 완전 뒤통수 맞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열받아. 후회도 이미 늦었어. 이미 떠난 버스는 안 돌아와. 그럼 잘 지내. 그 후 나는 그녀의 연락처를 바로 차단했고 그녀는 내게 연락을 하기 위해 회사 앞까지 와서는 경비원이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 약혼자라면서 시큐리티 게이트를 부수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불법 침입 및 기물파손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그녀는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자기가 차기 사장의 약혼자네 모네 하며 떠들었다는데 사전에 부모님과 와이프, 직원들과 친구들에게 그녀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이는 없었다. 결국 두 번 다시 내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합의금과 벌금을 내고 끝내기로 했다. 그녀는 체포된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에게 차였고 친구도 다 잃어 혼자가 되었다고 한다. 사람이 멀리 내다봐야지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 저런 결말을 맞이하는 것 같다. 나한테도 좋은 공부가 되었다.